1948년 분단된 이래로 약 72년이 지난 2020년에도 아직 한국과 북한은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전쟁까지 치룬 나라였고 간첩 사건과 한국의 반공 전책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2000년대가 되어 민주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근래에는 비핵화 종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소통과 한국, 북한, 미국의 세 나라의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도들이 모여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제는 1980년대부터 북한이 주장하던 통일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를 각각 인정하면서 중앙정부를 만들어 연방 국가를 만들자는 방법입니다. 즉 현재 연방 국가들을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50개 주가 각각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미 연방 중앙정부인 셈이죠. 각 나라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앙정부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 중요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앙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와 외교의 경우 연방 중앙정부가 대표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연방제가 실행되면 사실상 남한이 북한에 정치적으로 융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지속되었지만 이런 북한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고려 연방제는 사실상 폐지가 되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의 붕괴로 인한 남한 흡수 통일은 여러 해외 전문가나 한국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픽인데요. 현재 북한은 세계 최애 빈곤국으로 전 국토준 평양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독재 정권을 위해 시민들을 보살피지 않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만 했던 탓에 경제 수준은 몇십 년 전의 상태와 비슷하죠. 또한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은 독재자가 존재하는데요. 특별한 한 명이 온 나라의 권한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만약 독재자가 급사하거나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내전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불안정성을 독재자 한 명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형태인데 그 사람이 없어졌으니 컨트롤이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또한 북한의 경우 독재를 위해 군부의 권한이 일반 국가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한몫할 겁니다. 무력을 가진 집단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여튼 북한이 내전 상황으로 장기간 발생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한국의 영토가 생각보다 매우 작아 과연 북한의 붕괴가 한국에게 이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 말 그대로 남한의 주도 아래 통일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상황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권력이 부재되거나 내부 시민혁명으로 사회주의가 몰락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허나 해당 시나리오에는 큰 갭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남한과 북한의 시민의식이나 인프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즉 바로 통일된다면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갈등보다 훨씬 심한 수준으로 지역 혐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할 때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어찌되었든 남한의 최저임금과 월급 등 소득을 맞춰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북한 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를 비교하면 과연 북한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지도 의문인 겁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편으로는 만약 평화통일이 실행되었을 경우 북한 지역을 민간인이 못 들어오게끔 잠궈놓고 북한 내부적으로 발전을 이룬 다음에 왕래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평화통일을 주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은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매우 기대되는 통일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댓글로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